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저는 무겁게 내려앉은 마음만큼이나 묵직한 배를 안고 낯선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작은 가방, 다른 한 손으로는 불룩한 배를 감싸고 있었죠.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하는 마음과 그래도 이 배 속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미라고 합니다. 김혜진 선생님의 소개로 왔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대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은 무언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들어오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위치한 사모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모든 것은 2달 전 제 남편 성준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시작되었어요. 평범한 출근길이었어요. 성준이는 평소처럼 제 배에 만지며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죠. 그날이 마지막 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점심시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성준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였다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성준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그 순간 제 인생도 그와 함께 멈춘 것 같았어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성준이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제 부모님은 미국에 살고 계셨고 급히 오시긴 했지만 장례 다음 날 바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결국 저 혼자 남겨졌죠. 아니, 정확히는 저와 뱃속의 아이였죠. 그 후의 일상은 악몽 같았어요. 임신으로 이미 휴직 중이었는데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해고했어요. 성준이의 보험금은 나왔지만 대출을 갚고 나니 거의 남는 것이 없었어요. 결국 집도 팔아야 했죠. 부모님은 계속 미국으로 오라고 권유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어요. 성준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대학 시절 선배인 혜진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연락이라 놀랐는데 더 놀라운 제안을 해왔죠. 성미야, 내가 아는 분이 가사 도우미를 구하고 계셔. 임신한 너도 괜찮대. 숙식 제공에 월급도 괜찮은데 어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출산이 다가오고 있었죠. 결국 저는 혜진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이 될 줄은 몰랐죠. 사모님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어요. 한옥이었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었죠. 곳곳에 걸린 그림들과 골동품들은 주인의 안목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담벼락 너머로는 북촌의 기와지붕들이 물결처럼 이어져 있었죠. 잠시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 모든 것이 현실인가 싶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잃은 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낯선 집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사모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가끔 제 배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언제 출산해요?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1달 반 정도 남았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래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성준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떠올랐죠. 이름은 정했어요? 사모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아직이요. 남편과 함께 짓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물으셨어요.
남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성준이의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그 후의 힘든 시간들까지. 말을 마치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직도 그 상처는 생생했거든요. 미안해요. 상처를 건드렸네요. 윤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사모님은요? 혼자 사시나요? 사모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자식은? 마지막 말에서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모님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너무 깊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모님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제 일은 간단했어요. 집안 청소와 빨래, 가끔 심부름을 하는 정도였죠. 사모님은 제 상태를 고려해 무거운 일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졌어요. 사모님은 겉으로는 차갑고 엄격해 보였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종종 저에게 영양제를 사오시거나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직접 챙겨주셨어요. 사모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요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나도 뭔가 할 일이 필요해요. 사모님은 쓸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사모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유명한 사업가였고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요. 자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가끔 사모님의 방에 들어가 청소를 할 때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사모님과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의 사진이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사진에 대해 물어봤어요. 사모님,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인가요? 사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지만 이내 감추셨어요. 내 아들이에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0년 전 5살 때 실종됐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으셨다니. 이제 사모님의 깊은 슬픔이 이해가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사모님은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남편은 아들을 찾는데 평생을 바쳤어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모든 부모가 그럴 거예요. 사모님은 쓸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날 이후 사모님과 저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기 때문인지 우리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가끔은 함께 TV를 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근처 카페에 가기도 했죠. 성미 씨, 출산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어느 날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이를 키우면서 일자리를 찾아볼까 해요. 여기서 계속 지내도 돼요. 사모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이 집이 너무 크고 적막해요. 당신과 아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사모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저는 사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모님은 갑자기 바빠지셨어요. 아기용품을 사오시고 제 방 옆에 작은 방을 아기방으로 꾸미셨죠. 예정일 3일 전 밤중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통증이 심해졌어요. 사모님. 저는 사모님의 방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즉시 열렸어요. 사모님은 이미 옷을 갖춰 입고 계셨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진통으로 신음하는 저를 위로해 주시던 사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마치 친어머니처럼 저를 돌봐주셨죠. 숨을 깊게 쉬어요. 곧 만날 거예요. 성미 씨의 아들. 사모님은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분만실에서의 12시간은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사모님의 손을 꼭 잡고 마침내 제 아들을 세상에 나오게 했어요.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모든 고통을 잊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축하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작고 붉은 얼굴,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작은 생명체가 제 모든 것이 되었어요. 성준이를 닮았네요. 사모님이 아기의 얼굴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순간 저는 놀라서 사모님을 바라봤어요. 제가 남편 이름을 말씀드렸나요? 윤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혜진이에게 들었나 봐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출산 후의 피로 때문인지 더 이상 생각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후 저는 아기와 함께 사모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드디어 왔군요. 사모님은 환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아기를 안아달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네주었어요. 사모님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셨어요.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보물을 만난 것처럼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소박하게 아기의 귀가를 축하했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어린 시절부터 성준이를 만나 결혼하기까지의 이야기를요. 성준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따뜻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과거요? 사모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성준이는 입양하였어요. 5살 때 입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사모님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어요. 놀란 저는 얼른 일어나 수건을 가져왔어요. 괜찮으세요, 사모님? 5살.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남편 사진 있나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핸드폰에서 성준이의 사진을 찾아 보여드렸어요.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셨어요. 사모님?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죽은 남편 이름이 뭐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 반말을 하시다니. 김성준이요. 성준이. 우리 성준이. 사모님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때 사모님은 벌떡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오셨죠. 이거.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어요. 5살 정도로 보이는 귀여운 남자아이였죠. 그리고 그 아이는 성준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에요. 윤성준. 윤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놀이터에서 실종됐어요. 찾고 또 찾았지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것은 꿈인가요? 아니면 운명인가요? 성준이는 자신이 5살 때 입양되었다고 했어요.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다고 했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은 5살이었어요. 사모님은 흐느끼셨어요. 상자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린 성준이의 사진, 성준이가 그린 그림, 그리고 그의 장난감들. 30년 동안 한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며 간직해온 보물들이었어요. 사모님. 저는 사모님을 껴안았어요.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사모님은 계속해서 중얼거리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슬픔과 기쁨, 안도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사모님은 30년간의 기다림 끝에 아들을 찾았지만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그리고 저는 성준이의 친어머니를 만났지만 그것을 성준이에게 알려줄 수 없었죠. 혜진이가 당신을 소개해 준 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운명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모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30년 전 5살이던 성준이는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졌어요. 경찰은 유괴 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모님과 남편분은 전국을 뒤지며 아들을 찾아다녔어요. TV에도 나가고 사례금도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아들을 찾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했어요. 그리고 10년 전 심장마비로 사모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혜진 언니는 어떻게 저를 소개해드린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혜진이의 어머니가 내 오랜 친구예요. 내가 아직도 성준이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혜진이가 성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결혼한 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 남자가 5살 때 입양되었다고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혜진 언니가 저를 소개한 건 단순히 도우미를 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 사모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왜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거든요. 사모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임신한 것을 보고 혹시 다른 성준이일까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당신이 남편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 순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라는 걸.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은 얼른 일어나 아기를 안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아팠어요. 성준이는 자신의 진짜 부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30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찾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사모님. 아니, 어머님.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성준이가 알았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사모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웃고 계셨어요. 어머님. 그렇게 불러주니 좋네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윤재의 첫 번째 생일이었어요. 어머님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첫 돌잔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성미야, 이거 좀 봐. 제기 한복이 어때? 어머님은 자랑스럽게 작은 남아용 한복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예뻐요, 어머님.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는 어머님의 집에서 정식으로 함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이 집의 가족이 된 거죠. 가끔은 성준이의 이야기를 윤재에게 들려주곤 해요.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빠를 찾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님은 윤재가 태어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눈빛이 생기 있어졌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세요. 30년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으신 거죠. 성미야. 네, 어머님. 고마워.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 역시 감사했어요. 이런 인연을 만들어준 운명에,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저를 품어주신 어머님께요. 어찌 보면 비극적인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준이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해요.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온 두 여자가 한 남자를 통해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니까요. 윤재의 첫 번째 생일 촛불을 끄면서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성준아, 보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내 어머님과 나,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네가 찾지 못했던 가족의 품을 내 아들이 대신 느끼고 있어. 이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윤재가 첫걸음을 뗀 건 얼마 전이에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한참을 우셨어요. 아마도 성준이의 첫걸음을 떠올리셨겠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생은 참 신비로워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이 인연이 이제는 우리 삶의 가장 밝은 빛이 되었으니까요. 운명이라는 실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준이가 원했던, 그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